심장마비가 발생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적의 10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요즘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의료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AI가 도입되면서 이런 콘텐츠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다 믿어도 될지 그거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심장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거나 약을 꼭 챙겨 드시라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적의 10초에 관한 얘기입니다. 심장마비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단 발생했다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대굴대굴 구르게 되지요. 운 좋게 119를 불러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생기고 4분이 지나면 우리 뇌는 산소 공급이 끊겨 죽기 시작하는데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는 적어도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네, 정말 진짜 같이 진짜 의사처럼 말씀하시고 겉보기에도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심장마비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서 오는 오해일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핫 어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갑자기 가슴 통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이런 걸 핫 어택이라고 보통 뭐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용어이고요. 근데 그런 핫 어택하고 카디악 어레스트, 우리가 진짜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핫 어택이라고 하는 건 대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을 얘기하게 되고요. 물론 급성 심근경색 말고도 그런 급성 흉통을 일으키는 이를테면 대동맥 박리라든지 혹은 폐동맥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틀어서 지금 가슴이 너무 심하게 갑자기 아픈 걸 핫어택이라고 하고 또 금방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핫어택을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학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는 그냥 심장이 멈춘 겁니다. 3초가 지나면 모두가 의식을 잃게 되고 그러면 그 3초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발을 움직이거나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후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뭘 한다? 뭐 그 3초 안에 뭐 119에 연락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장마비 때는 그냥 주변 사람이 빨리 119에 신고하고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도 하트 어택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본인이 20년 넘게 심장내과 의사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년 넘게 일한 심장내과 의사가 하트 어택하고 카디악 어레스트를 헷갈릴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마도 외국 유튜브를 보고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럴 리는 없죠. 네. 하지만 제 외래에 오시던 한 어르신은 제가 말씀드린 비밀 응급처치법 덕분에 무사히 목숨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심장 근육도 거의 손상이 없었음은 물론이지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만 말씀드리는 그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느껴지는 즉시 가슴이 터질 듯 한 기침을 반복하십시오. 배 속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공기를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낸다는 기분으로 아주 강하게 길게 기침하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심장은 평소에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며 피를 온 몸으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면 펌프가 고장이 납니다. 이때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 고장난 심장을 강제로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침이 누군가의 손을 대신해 심장 마사지를 해주는 셈이지요. 실제로 목숨을 지키신 어르신께서 말하시길 기침을 할 때마다 흐릿했던 눈앞이 조금씩 맑아지고 의식이 또렷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기침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 얘기는 1970년대에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혈관 촬영, 몸 안에 뭔가를 넣고 조영제로 촬영하는 게 초창기 때였는데 당연히 초창기다 보니까 뭔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주 안전하게 하지만 그때 일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거나 맥박이 느려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환자한테 기침을 하라고 해서 뭐 그랬더니 좀 회복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맞는 얘기 중에 하나는 기침을 하면 이 흉곽내 압력을 갑자기 높일 수가 있고 그게 높아지면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좀 더 밀어내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런 영상들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 한 10개 중에 한두 개만 진실을 넣고 나머지는 거짓말이어서 사람들이 현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말은 됩니다. 70년대는 그런 얘기가 있다가 그 뒤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효과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침 CPR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핫 어택하고 카디악 어레스트를 구별 못해서 이 심장 마비가 오면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뭐 기침을 하라는 둥 그건 말도 안 되고요. 10가지 중에 하나만 진실인 얘기로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네. 예, 다음이요. 두 번째는 주먹을 쥐고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 부위를 망치질하듯 쾅쾅 두드려야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멈춘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라는 기계를 보셨을 것입니다.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동작은 제세동기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르신께서도 기침을 하면서 가슴을 동시에 두드리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아파서 주저하셨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5번 정도를 강하게 내리치셨지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뭐 심장내과 의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 이 CPR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가슴을 주먹으로 2번 내려치는 거는 제가 전공의 시절 한 2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번 치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었고요. 근데 그게 2010년도에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그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했더니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런 손상을 더 주더라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신 분이라면 20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자기 전공의 때 들었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저런 게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심폐소생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에 대한 치료에도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근거가 아주 강할수록 높은 등급의 권고안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요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권고안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는 이거는 하면 해로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안도 있습니다. 그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거는 지금 권고안에 하면 해롭다. 그걸 이제 클래스 3라고 하는데 클래스 3로 올라와 있습니다.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 복장뼈라든지 갈비뼈에 불필요한 손상을 줄 수 있고 그게 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는 거와 효과는 전혀 없는데 부작용만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건 해로운 거기 때문에 해로운 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 범죄죠. 그래서 저거는 꼭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지금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보십시오.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간 살집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부위를 아주 세게 누르십시오. 체했을 때 누르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는 심장과 폐로 연결된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요동치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자극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구급차에 올라탈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팔다리를 잘 주물러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장이 죽어가는 것을 상당 시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한번 다 같이 우리 눌러 볼까요? 기분이 좋아지는지. 네.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요 앞쪽 팔에는 두 가닥의 동맥이 손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가게 되고 그중에 한 가닥이 지금 얘기한 엄지와 집게 사이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동맥을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큰 혈관, 목에 있는 경동맥이나 이런 거를 자극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특정한 부정맥이 생겼을 때 그걸 가라앉히거나 할 때 실제로 치료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맥은 워낙 작은 동맥이어서 여기를 누른다고 해서 그런 신경계통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뭐 백날 눌러봐야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다리를 주물러라 뭐 이건 있는데 사실 피를 좀 더 심장 쪽으로 보내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다리라도 주무르는 게 좋긴 하겠지만 확실한 효과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슴 압박, 흥부 압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을 눌러줘서 안 뛰는 심장에서 피가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 쪽으로 피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남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라도 주물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좀 의식이 희미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찬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권할 수 있을까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뭔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잘 삼키지만 의식이 안 좋은 상태는 이게 자칫 기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심장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막 간당간당한데 거기에 기도까지 막아버리면 정말 치명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의식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를 먹이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확실히 심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상비약을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 아스피린 500mg 정도를 꿀꺽 삼키지 말고 잘게 씹어서 삼키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저용량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스피린은 굳은 피를 묻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심장마비가 발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예.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진실을 넣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얘기한 것 중에 맞는 거는 아스피린은 혈전의 생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혈전이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거를 막아준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인데 일단 또 계속 심장마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장마비는 3초 지나면은 이제 사후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3초 안에. 그래서 심장마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어택, 심근경색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스피린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거는 맞는데 그 반대급부로는 출혈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의식이 희미해지고 뭔가 이러면서 쓰러지는 경우에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뇌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뇌출혈이 있는 사람한테 아스피린을 먹였다. 그럼 뭐 피 더 나라고 주는 거죠. 급성 심근경색일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거는 맞지만 그걸 그냥 일반인이 밖에서 뭐 판단하기는 힘들고 지금은 구급차 안에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500mg라 그랬나요? 그거를 또 그냥 스크립트를 읽게 AI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는데 500mg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급성 심근경색 때는 저희가 세알 그러니까 300mg을 투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혈전 생성은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출혈에 대한 위험은 더 높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아스피린 300mg를 씹어 먹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심근경색이 맞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환자 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서 심근경색이라고 의심해서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거는 권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다고 다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것 중에 또 뭐 대동맥 박리라는 위험한 병도 있는데 대동맥 박리는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스피린 잔뜩 먹여서 계속 피가 나면 수술 중에도 위험할 수 있고 수술 후에도 계속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아스피린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딱 3분만 투자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을 쑥 낮출 수 있는 특급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기상 직후입니다. 푹 쉬고 있던 심장이 갑자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쉬고 있던 심장에게 갑작스러운 고부하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분간 가만히 누워 계시면서 손가락 마디마디를 쥐었다 펴며 잠든 혈관을 천천히 깨우십시오. 이때 아까 배운 신경망을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기침법을 1분만 해주십시오. 네.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위험하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면 중에는 혈압도 굉장히 낮고 맥박도 심장도 굉장히 천천히 뜁니다.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 잠에서 깰 때 여러 가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도 오르고 맥박도 오르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전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환자분들도 24시간 혈압 검사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 아침 혈압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은 위험한 시간이니까 누워서 좀 정신을 차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막 누르는 게 건강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서 스트레칭하고 일어나는 거는 뭐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바로 일어난 게 안 좋기도 할까요? 안 좋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미 뇌경색도 한번 생기신 적이 있고 아침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흥분하거나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막 뛰쳐나가듯이 일어나시는 거냐 그런 건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하는 거라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1분 동안 가슴 정중앙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십시오. 강하게 때리는 것은 응급 상황 때만 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근육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토닥토닥 이렇게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 힐링도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부터 독립적인 공간에 꼭꼭 싸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뼈라고 하죠. 여기 이게 굉장히 단단한 웬만해선 부러지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뼈가 앞을 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도 갈비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은 심장막이라는 막으로 따로 쌓여서 독립적인 공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거는 척추뼈와 복잡뼈 사이를 눌러서 그 안에 있는 심장을 조금 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5cm는 눌러야 어느 정도 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cm를 누르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그렇게 눌리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토닥토닥 해주는 걸로 심장에 어떤 자극이 전달되지는 않을 거고요. 힘든 하루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구급차 대원에게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달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텐트 시술은 몹시 정교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아니면 잘 할 수 없는 시술이지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무조건 큰 대학병원으로 가급적 시술 건수가 많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예. 저거는 정말 위험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저기 심장마비랑 심근경색이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가장 가까운 병원, 가장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는 일단 혈관이 막힌 상태고 막혀서 피가 안 가고 피가 안 가는 동안 심장 근육이 계속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이거를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술이 가능한 병원, 그거는 119에서 판단을 하실 거고요. 국내에 시술이 가능한 중재시술학회에서 인증해 준 병원이 거의 200군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산골 아주 시골이 아니라면 뭐 근처에 다 시술이 가능한 병원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귀중한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AI 콘텐츠를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사실 제가 어제 닥터 딩요라고 의사 선생님인데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의 강의를 학회에서 들었는데 그 선생님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만 진실이고 9가지는 잘못된 내용의 유튜브 영상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마땅치가 않는데 당연히 저런 걸 만드는 사람이 첫 번째 잘못일 거고 저런 걸 계속 유통시키는 유튜브나 아니면 혹은 뭐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런 걸 보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연습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환자 중에 기침을 했더니 뭐 좋아지고 여기를 눌렀더니 좋아진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를테면 심장마비가 온 사람들 100명이 있는데 이쪽 100명은 여기를 안 눌러보고 이쪽 100명은 여기를 눌러봤더니 여기를 눌렀던 사람들은 70%가 살아나고 여기를 안 눌렀던 데는 30%밖에 못 살았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과학적인 사고거든요. 누가 여기 눌렀더니 괜찮았다더라. 그 한 케이스를 가지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런 검증을 거친 건지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트 어택 아니면은 심장 마비 상황이 왔을 때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하트 어택 우리가 흔히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하는 병은 지금 내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식은땀도 삐질삐질 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빨리 운전해서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내 친구가 혹은 가족이 지금 빨리 차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 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올지 모르거든요. 이를테면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의식을 잃는다. 그러면 아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친구가 운전하고 자기는 옆에 앉아 있는데 심장마비가 왔다. 그 친구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운전하다가. 일단 모르겠다고 빨리 병원으로 갈 텐데 그런 동안 4-5분 지나면 뇌손상이 와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119가 오면 일단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게 되고 심정지가 오면 거기서 제세동도 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도 전문적인 구급대원이 하게 되니까요. 훨씬 소생 가능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심장마비는 그거는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3초 지나면 의식 잃고 그냥 쓰러지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주위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많이 캠페인도 하고 여기저기서 교육도 많이 하고 뉴스에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허들이 되는 거는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뭔가를 했다가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의식이 없고 겉으로 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빨리 요청하는 게 또 선행돼야 되고요. 한 생명을 구하는 아주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네. 굉장히 큰 게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심리 때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뭐라도 해주거나 뭐라도 하면 좋은 게 있기는 할까요? 물론 질환 상태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본인이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원래 심장질환,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계셨고 이전에 비슷한 증상 때문에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증상이 오면 이게 그거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도 항상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속효성 혈관 확장제를 이제 처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드시는 건데 아주 효과가 빠릅니다. 또 효과는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런 걸 쓰시라라고 하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안전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안전한 상태고, 일단 주변에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정된 자세로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괜히 불필요하게 물을 마신다든지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사실 다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근거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